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코소보가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한편 세르비아는 이번 외교 수립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란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핵 합의에 대해 유럽연합이 이란과 미국을 중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특사로 대이란 온건파인 로버트 말리를 지명했습니다. 3월에 있을 이스라엘 4차 총선을 위해 각 정당이 최종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고 선거전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코소보가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두 국가는 외교 관계 수립 기념식을 화상으로 개최했습니다. 한편 세르비아는 이번 외교 수립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코소보가 이스라엘과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함에 따라 지난 1일 양국의 외교 관계 수립 기념식을 화상으로 개최했습니다. 코소보는 작년 9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재로 세르비아와 경제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이스라엘과도 외교 관계를 맺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양국은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행사를 진행했으며 멜리사 하라디나즈 스투블라 코소보 외무장관과 가비 아슈케나지 외무장관은 각각 협정에 서명해 이메일로 사본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외교 관계는 이스라엘과 코소보가 서로를 주권 국가로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슈케나지 외무장관은 이날 이스라엘과 코소보의 외교 관계 수립은 중요하고 감동적인 역사적 진보라며 이번 관계 수립을 환영했습니다. 코소보는 예루살렘의 대사관을 개설할 예정이며 미국과 과테말라 다음으로 예루살렘의 대사관을 개설하는 세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한편 세르비아는 이스라엘과 코소보의 관계 수립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니콜라 셀라코비치 세르비아 외무장관은 2월 2일 최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번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이번 움직임이 세르비아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의심할 여지 없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소보는 1990년대 말 세르비아로부터 분리 독립을 하려다 13,000여 명이 숨지는 참혹한 내전을 겪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코소보는 2008년 미국과 서유럽 등의 승인으로 독립을 선언했으나 세르비아와 그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재 당시 세르비아도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 정상화와 예루살렘에 자국 대사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스라엘 코소보 외교관계 수립에 세르비아가 노골적인 불편함을 드러냄에 따라 세르비아의 행보가 불투명해졌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란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핵 합의에 대해 유럽연합이 이란과 미국을 중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특사로 대이란 온건파인 로버트 말리를 지명했습니다. 이란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핵 합의를 되살리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미국에 제시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2월 1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미국이 핵 합의에 복귀하기 위한 조건들을 EU가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제재를 풀고 핵 합의에 복귀하면 이란도 복귀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제프 보렐 EU 외교안보 대표가 미국과 이란이 각각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조정해 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란의 이러한 행보는 임기 말에 접어든 하산 루하니 정부가 3월부터 돌입하는 대선 체제에 대비해 외교적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로버트 말리를 대이란 특사로 지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말리는 2000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회담과 2015년 이란 핵 합의에서 협상가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또 그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분쟁 전문가로 일했으며 대이란 온건파로 알려졌습니다. 말리의 특사 지명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 내 대이란 강경파는 미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 합의에 복귀해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의 안보를 희생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경계가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리쿠드당의 차치 하닉비 의원은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을 절대 공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위험 제거를 위해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핵무기로 무장한 이란을 막기 위해서는 군사적 공격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유발 스타니이츠 이스라엘 에너지 장관은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고려하면 이란이 1, 2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이란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면 6개월 안에 핵폭탄도 개발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이 가능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니 간츠 국방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상대로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3월에 있을 이스라엘 4차 총선을 위해 각 정당이 최종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고 선거전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난 2월 4일 자정을 기점으로 4차 선거를 위한 각 정당의 후보 등록 및 선거 출마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후보 명단을 가장 먼저 제출한 정당은 중도좌파인 예시 아티드로 여론조사에서 리쿠드당에 이어 제2정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당입니다. 예시 아티드에 이어 두 번째로 등록한 정당은 베니 간츠 국방부 장관이 당대표로 있는 청백당입니다. 청백당은 지난 선거에서 예시 아티드 당과 연합해 총 33석을 얻었지만 간츠가 공약을 어긴 후 신임을 잃었고 이번 선거에서 다른 정당과 합병하지 않아 의석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마감 기한인 4일 자정까지 총 39개의 정당이 출마 등록을 마쳤고 이 중 13개의 정당만이 크네셋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난 2일 채널 13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리쿠드당이 29석, 예시 아티드가 16석, 새희망당이 16석, 야미나당 10석, 공동 아랍리스트가 10석, 노동당이 8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어서 토라 유대연합이 8석, 샤스가 7석, 이스라엘 베이테누가 7석, 메르스가 5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고 청백당은 4석을 확보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 13은 리쿠드당이 이끄는 우익연합이 총 44석을, 예시 아티드당과 새희망당이 이끄는 중도좌파는 총 66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야미나당의 경우 당의 성격상 어느 쪽이든 합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 의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스라엘 국민의 35%가 베냐민 네타냐후를 총리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어서 16%가 새희망당의 대표인 기드온 사하르를, 14%가 예시 아티드당 대표인 야이르 라피드를 선호한다고 대답했고 야미나당의 당수인 라프탈리 베넷과 청백당 대표 베니 간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새희망당의 대표인 기드온 사하르가 반트럼프 공화당 단체인 링컨 프로젝트의 설립자 4명을 선거 캠페인의 고문으로 영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4차 선거에서 네타냐후의 최대 라이벌로 손꼽히는 기드온 사하르가 공격적인 선거운동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사하르는 반트럼프 공화당 단체인 링컨 프로젝트의 설립자 4명을 자신의 선거운동 고문으로 영입했습니다. 링컨 프로젝트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을 목표로 활동했던 선거 전략가 모임입니다. 또 링컨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설에 대응해 트럼프가 다시는 백악관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주로 공직자의 윤리와 도덕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펼치는 것이며 이는 사하르가 리쿠드당에서 탈퇴할 때 네타냐후를 공격했던 바람과 궤를 같이 합니다. 사하르는 한 인터뷰에서 이번 정부에서 리쿠드와 파트너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네타냐후는 부패 혐의 기소로 인해 결국 총리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판한 책의 저자이자 우익 언론사의 기자였던 아론 클레인을 선거 캠페인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클레인은 자신의 저서에서 오바마와 공산주의 유대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그가 대통령에 적합한 인물인가를 질문하는 등 오바마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을 제시해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시절 팔레스타인에 대한 정책과 이란 핵 합의를 놓고 여러 차례 충돌한 바 있습니다. 3월 23일 치러질 이스라엘의 4차 선거가 6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네타냐후와 사하르가 치열한 선거 공방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